자, 어머님 말씀은 잘 들으셨는지요? 네. 사회를 보십니까? 사회 보실래요? 작가님께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볼 거예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면 저희 현장에 이쪽에 마이크가 2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혹시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마이크를 넘길 땐 저희가 또 이거 방역 이거 조치를 해서 또 가져다 드리니까 안전하게 저희가 진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오늘 쭉 이야기를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어떤 물음이 들으셨다면 혹은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오는 질의도 중간중간 또 같이 나눠볼게요. 일단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먼저 한번 계신지 한번 볼게요. 저희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계시면 손을 들고. 네. 첫 질문은 원래 잘 안 나오는 법이지만 네. 네, 첫 질문은 잠시 기다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터넷으로 온 질의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있을게요. 네, 이 채팅으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네, 아까 이야기가 충분하지 않으셨나 봐요. 정진호 작가님의 작업에 관한 세계관이 더 듣고 싶다,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인터넷으로 보시던 분들의. 제가 인터넷으로 봤었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인터넷으로.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네, 네, 네. 혹시 제 블로그도 검색했을까? 작가님 블로그를 검색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블로그 홍보하시고 싶으세요 혹시? 네. 홍보하세요. 네. 제로의 비드소울 세계로 한번 구경해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어요. 네, 제로 천천히 말해주세요. 제로의 비드소울 세계. 제로의 비드 소울 세계. 비즈가 아니고 드예요. 비드, 네, 비드 소울 세계. 비슬 말이에요. 비슬할 때 비드. 네. 저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작가님의 세계관을 더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또 저 외에 블로그 가서 알아서 보세요 말고 좀 더 혹시 이야기해 싶은 게 혹시 있으세요? 아직 좀 미완성이라서 보기에 좀 그 꺼림직할 거예요. 보기가 아직 제 블로그가 미완성인지라. 네. 네, 블로그가 미완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차 업데이트 하시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블로그를 이렇게 즐겨찾기 하시고 가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상상 속의 동물과 2kg짜리 날개를 가진 천사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2.5kg. 네, 죄송합니다. 네. 길이는 5kg에 나에게 폭이 2.5kg. 네, 이 거대한 상상의 동물도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그러면 이제 다음 또 현장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한 분 계신가요? 여기 앞에도 계시고. 잠시만요. 저는 지금 조명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는데 네, 뒤에. 네, 앞에 조금 이따 이제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는데요. 정진호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 많은 것들 중에서 산해경에 꽂히신 거예요? 산해경만 꽂힌 게 아니에요. 진 여신전생의 그걸 통해서 신화에 꽂힌 거죠. 일부 신화에 꽂히고 다른 그런 만화에서 일부 설정을 차용해서 라이트 노벨에서도 일부 설정을 약간 차용해서 아니 원피스 같은 만화도 좀 있고 드래곤볼이나 그걸 좀 모티브로 해서 그런 엄청난 오리지널 세계관을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결국에는 여기서 통하고 저기서 통하고 이런 통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도 롱맨 세계관 자체가 포함되어 있긴 해요. 제 세계관에. 롱맨이나 건볼트까지 그런 세계관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신화가 제일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작가님은? 그 중에서도? 아니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그 세계를 인간 자체가 바라는 세계로 바꾸는 게 최종적 사명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제 세계관 내에서 최종적으로 완결이란 게 그걸 어떻게 인간이 바꿀지를 스토리를 짜야 되는 게 관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블로그 이런 말 알죠? 운명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주체로 해서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알고 있던 그 어떤 게임 캐릭터의 대사에서 좀 생각하면서 말한 거지만요. 네, 조만간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어떤 세계관이 온라인 게임으로. 네, 그 질문 주신 선생님 말씀 끝나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에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네. 저는 장애인이거든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신청을 했어요. 전진호 강사님이 좀 개성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늦게 와서 나머지 두 분 앞에서 했던 분들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고 혹시 장애인 예술사 잠깐만요. 장애인 예술 하면서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잠깐만요. 정진호 작가님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뭐라고 말해? 내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잘 안 들려서. 장애인 예술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예술가라기보다는 전 창작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캐릭터 세계관도 일부 넣었으니까 다른 작품의 캐릭터들을 일부 제 세계관식으로 리부트해서 넣었으니까 아니라면 모작자? 모작자, 창작 모작자. 네.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제 오리지널 캐릭터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저 자신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예술가라고 하기 예술가라는 이름은 조금 작가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그렇군요. 네. 정지호 작가님에게 질문이 쇄도하고 있어서 다른 세 분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온 질문 하나를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길보라 감독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미국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네. 네, 제가 뭔가 수업을 듣거나 활동을 하러 갔던 건 아니고요. 방문을 했던 것이고 이제 갤러데 대학에서 제가 본 건 정말 세 발의 피해 아마 존재할 거고요. 정말 작은 것들을 이제 저의 경험을 통해서 봤던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네, 아마 더 많은 내용은 이제 제가 썼던 책 반짝이는 박수 소리에 일부 있고 또 다른 책들이나 논문에도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갤러데 대학에 관련한 정보는 인터넷을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를 얘기했던 이유는 갤러데 대학을 아까 막 제가 길게 설명하다가 저희 발표 시간을 다 잡아먹었는데 그걸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그때 거기서 보았던 어떤 농이라는 어떤 것의 가능성, 그것이 문화가 정말 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보고 난 이후에 제가 그것들을 한국에서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그거를 영화라는 방식을 차용해서 저희 엄마 아빠가 등장하는 반짝이는 박수소리라는 걸 통해서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 이런 세상을 만났을 때 우리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과 인터넷 검색과 또 영화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로대 대학은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대학이잖아요. 제가 하나 들었던 사례는 아까처럼 멀리서 대화도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아서 뭔가 멀리서 수어로 이렇게 뭔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다 보여가지고 벤치 같은데 이렇게 차단하는 오히려 그런 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농문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얼마나 예측 불허하고 풍요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이 또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이것도 한번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생각을 해주세요. 네, 네, 당사자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사자라고 하지만 사람은 다양한 당사자 정체성이 있는데 그중 특정한 정체성만을 내 정체성이다, 내가 당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아마도 우리 김도현 선생님께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계시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어디 포커스를 맞추신 얘기일지 조금 더 이제 한번 확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 마이크 어떻게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교차적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길보라 감독님의 어떤 정치성을 설명할 때 이제 코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이길보라 감독이 다 설명하는 얘기는 사실 아니죠, 그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일부일 것이고, 근데 이제 분명히 저는 그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분명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고 누구나가 다 그런 교차적인데, 근데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배적인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것이 나를 더 뭔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그러니까 예술가야. 그럼 예술가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정체성은 사실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사회적인 어떤 분할이나 구획이나 차별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두드러진 정체성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일부러 감독님과 이제 제가 했던 얘기 속에서의 어떤 그죠? 사실은 일과 이 사이의 그 어떤 그 결들이 좀 그 속에서 좀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거기에 또 그래서 어떤 역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일하게 딱 정리돼서 이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돼, 정치성이라는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 뭐 그렇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정말 그런 사회가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제 장애인이라는 어떤 범주라는 거는 특정 시기에 역사적으로 구성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그것이 다시 해체되는 시기도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해체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되게 역설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그 프로세스를 사실 거친 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마치 이제 뭐 되게 다른 것이지만 예컨대 뭐 우리가 미래의 어떤 더 나은 세상을, 그러니까 예컨대 계급이 없는 세상 이런 것도 우리가 꿈꿔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것이 어떤 이제 이상향이 할지라도. 근데 계급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사실은 특정한 계급이 그 계급이 이런 뭉쳐야죠. 그래서 싸웠을 때 그 조건 짓는 틀, 그렇게 계급을 분할하는 조건 짓는 틀이 무너졌을 때 결국에는 새로운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아직 그 조건이 온전한다면,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분할 조건이 온전하는 속에서 그 물적인 토대, 이데올로기들이 그대로 온전하는 속에서 단지 우리가 우리 서로 그냥 뭐 굳이 그렇게 나눠 이런 어떤 것만으로 그것이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거 역시 이제 맥락적인 것이겠죠. 예,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체성이 너무 어려운 이제 이슈이긴 한데, 장애 예술도 항상 그런 논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술가인데 내가 왜 장애 예술가냐? 나 그냥 그림 그리는데 내가 왜 장애인 예술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장애라고 하는 정체성에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그림의 어떤 하나의 세계를 제공하고 내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의 아주 깊은 곳에 장애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 창작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이 논의는 굉장히 이제 이 장애 예술, 우리가 뭐 거창하게 장애 예술 씬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거기서 항상 이제 대두되는 문제인데, 분명히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나의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 상황과 떨어질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회는 다 그 정체성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를테면 그 코닥일 수도 있겠죠. 그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장애인인 그냥 비장애인 자녀였다면 코닥라는 이름을 명명함으로써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 구혜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장애 아동의 엄마, 장애인 뭐 성인의 엄마, 장애인 창작자의 엄마로만 계속 정체성이 부여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선생님은 이제 오히려 좀 나는 그렇게만 나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가시는 경우니까 또 이제 다른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만 선택해서 그렇게 당사자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뭐 왜 안 가능하겠어요? 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은 매우 뭐 김도현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복잡한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정체성. 그러니까 질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질문에 질문자께서 대답을 갖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사 우리 모두 당사자다 이런 그 답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김도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모두가 당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가지신 분 같아요. 네. 네, 다음 그러면 시간이 또 다른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현장 질문 또 한번 우리가 받아볼까요? 혹시 손 드시면 여기 앞에 계시네요. 네, 마이크 갖다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어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수어 언어가 어쨌든 농인이 고유로 사용하는 언어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청인들이 배울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언어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농인분들이 가진 세계가 바라보는 세계가 청인들이 바라보는 세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청인들이 수어 언어를 사용했을 때 이거를 다 알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너네들이 이 문화를 다 알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어떤 그런 역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의견을 나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의 다양성 측면에서 수어 언어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길보라 감독님께. 사실은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냥 수화 언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이게 프랑스어다, 이게 영어다, 이게 캄보디아어다 라고 생각하면 약간 좀 문제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수어를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죠. 수어를 도구화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넌 청인이 아니냐? 넌 청인인데 수어를 도구화해서 그렇게 해서 쓴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저는 농인만 수어를 사용하는 건가? 그러면 농인이랑 코다만 사용하는 건가? 그럼 이제 영어는 영국에서 탄생했으니까 영국 사람만 영어를 사용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수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수화 언어를 통해서 이제 수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화 노래를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수련회에서도 하면서 발표를 하지만 정작 그 수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덕분에라는 이거를 계속해서 해왔지만 코로나 시대에 농인의 삶이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지를 실제로 우리가 그 수어라는 걸 통해서 농인의 삶까지 끝까지 가봤냐? 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날들은 계속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럼 모두가 수어 쓰지 말고 농인 당사자만 수어를 써라, 코다만 수어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이 가되 플러스 그런 어떤 정말 중요한 비판들은 저희들이 정말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화 언어를 사람들이 배우고 그 수화 언어를 통해서 농인들의 세계에 접속하고 그 놀라운 세계에 확장되고 하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비판들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된다. 그 비판이 어떤 서로를 자 이제부터 수화를 배우지 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화하는 사람들한테는 팔을 이렇게 하면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못하게 되죠. 입을 막는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이 수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우리가 덕분에라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농인 삶에 어떻게 더 닿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영어나 독일어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어는 사실 수어도 그렇게 배우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좀 착해, 뭐 관심 있어, 약간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옛날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한국 와서 한국에 관심 하나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인터뷰하면 뭐 사랑해요 연애가 준 게 뭐 이런 거 하듯이 뭐 와서 한마디 하고 예? 뭐 되게 뭐 자기 한국 뭐 약간 그런 어떤 항상 감각으로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비판,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계속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의 언어로서 누구나 배우고 그것을 확산하고 이것이 되는 건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네, 질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질문을. 네, 현장 일단 한 분만 더 받고 바로 우리 실시간 질의로 갈게요. 저기 한 분 또 계시네요. 네. 보통은 질문이 잘 없어서 주최 측이 하고 이러는데 정말 이상한 행사입니다. 네, 해주세요. 네. 저는 고혜질 작가님이랑 이길보라 작가님 두 분한테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 장애인 가정의 자녀예요. 저는 제 남동생이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지체장애 1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제가 아이임에도 저도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항상 남동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 동생, 누구 가족,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자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또 나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좀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뭐 누가 먼저? 정진호도 형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걸 아마 정진호의 여동생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서 하기는 힘들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뭐 가족이라면 더욱 좋고, 가족끼리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라면 더욱 좋고, 아니면은 다른 내 사정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엄마이기도 하고 얘만의 엄마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엄마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사실은 갖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부모로서 좀 중심을 잡아주고 제가 일찍이 그런 장애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그들도 그런 마음을 일찍이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힘들었던 부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유를 가졌던 것처럼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들에게도 이제는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분명히 동생이라 그러셨나요? 네. 네, 동생이 장애인인 것 때문에 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길보라 선생님도 소수자인 것이 창작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저는 적극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낯설고 되게 소수고 좀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술의 근원이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된다는 거를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저는 예술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게릴라 쪽으로 좀 들이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데. 저는 뭐 짧게 뭐 이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전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항상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데요. 모든 부담과 어떤 통역의 어떤 부담 혹은 마지로서의 부담, 코다로서의 부담,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 엄마의 모든 것을 대변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제 어깨에 가득 쌓일 때가 있는데 저는 한 번 언젠가 어머니랑 아버지를 모시고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10몇 년 전이죠.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다 놨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투어 다녀오셔라 하고 투어를 보냈는데 투어를 이제 말도 안 통한 투어를 이제 1일 투어를 보낸 거죠. 근데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한국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 그분들이 선생님 그룹들이 저희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케어를 잘해주시고 저 없이도 그냥 소통을 너무너무 잘하고 그렇게 하루를 정말 멋진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다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다 안 해도 엄마 아빠는 정말 멋진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구나 라고 저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서 네, 적당한 거리를 저는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없어도 엄마 아빠는 할 수 있지 않나? 혹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지내는 것이 몫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하지만 제가 꼭 좋아야 하는 어떤 부분은 제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은 사회가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친구들이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센터가 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거리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7시가 되었어요. 사실 질문이 지금 더 남아있는데 또 좀 추우실 것 같고 쉬는 시간을 저희가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채팅으로 질문 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다 보셨거든요. 그래도 김도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었고 다 보셨으니까 어떻게 하죠? 나중에 뭐 어떻게 페이스북에라도 좀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정지호 작가님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역시 블로그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분 정도 쉬고요. 근데 지금 추우시니까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핫팩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핫팩이 필요하시면 받으셔서 20분 정도 쉬고 저희 2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겠습니다. 네, 여기 발표해주신 4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